그 옛날 이 무림의 세계를 주름잡았던 리더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죽었던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갔던지, 아니면 변절했던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는 김종익입니다. 자, 오늘은 리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SNS를 보면 본인들의 그 스폰서들, 그러니까 그룹장이란 말도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룹장, 이런 분들, 아니면은 대표 사업자, 이런 분들을 거의 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면서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리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리더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죠. 보스입니다.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의 문화가 이상하게 변절이 돼서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못하고 보스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말을 하면 그것이 마치 법처럼 진행이 돼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계속 변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리더에 대해서 제가 흉을 보고 욕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리더라고 믿고 있는 그분들에게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인물들이 바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빵이죠. 여러분들 리더분들 중에 바닥부터 뛰어서 세계 최고 직급자가 가신 분들이 계세요? 전 없어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회사에 다이아몬드를 한 사람이라는 둥, 어느 S회사에서 세계 최고 직급자였다는 둥,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다시 시작을 한답니다. 왜? 자기만의 고귀한 어떤 희생정신, 이 네트워크 마케팅 문화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누구나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회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따위 소리를 해가면서 합니다. 세상에 세계 최고 직급까지 가서 그 회사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다 내려놓고 다른 회사로 갈까요? 그리고 가면서 혼자 갑니까?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가죠. 어쨌든 긁어 모을 수 있는 사람들 다 긁어 모아서 갑니다. 남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리크루팅 하는 것에 대해서 피가 마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거저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를 데리고 거기다가 진입을 시키는 거죠. 회사가 다르고 아이템이 달라도 사업 방식은 똑같이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의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나, 리더십 강의 하시죠? 그리고 성공의 8단계, 10코어, 그리고 동기부여, 이렇게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강의, 그러니까 말만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그냥 입만 살아 있는 거죠. 입으로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무리 최고 리더라 하더라도 홈미팅도 가주고 같이 만나주고, 그리고 팔로우업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면 스폰서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났습니다. 지금은 무대 위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다 가식적이죠. 하는 말들은 스폰서 때문에 했다는 둥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의 그 우러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내 핀을 만들어 준 사람이죠. 점수를 쳐서 내가 직급 가는 데에 있어서 도와주는 분. 자,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한테 거의 그 강압적인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리더가 보스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새로 오신 분이 뭘 몰라서 그 위에 최고 직급자한테 뭘 물어봤어요. 그러면 중간 직급자가 딱 끼어들죠. 사장님, 이분한테는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뭐야 도대체? 신이야? 왕이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경한다는 그런 분들 하고요, 직급자 회의를 하죠.
한번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몰래카메라 달아가지고요. 한번 본다 그러면 가관도 아닐 겁니다. 리더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리더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팀워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리더가 필요했어요. 정보를 나눠야 되고 그 정보를 어떻게 쪼개서 그것을 조직에 심고 그리고 그것을 그룹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해본 사람들의 경험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땀 흘리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의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왜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던 사업 방식으로는 사업이 커지질 않습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자꾸 어려워지느냐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리더들은 지금 현재 그냥 편의상 그 사람들을 리더라고 하겠습니다. 리더들은 지금 변화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전에 본인이 봤던, 만들었던 그 경험 가지고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했더니 안 되던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라고 하면 그 방식 말고 다른 대안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리더들은 매번 그냥 강의 때 한다는 게 그냥 뭐 동기부여에 관련된 얘기만 하고 디테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지금은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요, 팀워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리더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제품과 보상 플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여러분의 힘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 능력만 되신다면 그룹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특징을 살려서 전략을 짜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반드시 SNS는 꼭 하셔야 되고요. SNS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리더한테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SNS를 못하면 불리하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SNS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알려줍니다. 왜요? 그렇게 사업을 해봤던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은 뭐 밑에 사람들 많은데 내가 그런 것까지 배워서 뭐해? 그리고 그냥 배우려고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SNS를 배우세요. 그리고 SNS 안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지를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네트워크 펼쳐나가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정말 많은 군데를 다니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내 회사의 보상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짜야 이것이 커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제품을 유통시키는 거니까요. 그리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전략을 짜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다 보상 플랜이 있죠? 저는 보상 플랜을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이 회사만 16년을 했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보상 플랜을 모릅니다. 바이너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보상 플랜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분석 못 하세요? 그럼 이 사람 뭐하러 합니까? 그냥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요, 리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전략을 짜는 데에다가 집중을 하십시오. 유튜브, 인스타그램, 또 뭐 카카오 스토리,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고 그런 것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옛날처럼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쇼더 플랜을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요, 몇 년 전이죠, 한 1, 2년 전인가 아주 젊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한 분하고 짝을 이뤄 가지고 따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스폰서들이 기분이 나빠 가지고
아니 왜 우리 미팅장에 안 오느냐, 미팅장에 안 올 거면 사업하지 마라,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요 미팅장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만의 방식으로 매출을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몰라요. 위에 스폰서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개입을 못하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미팅에 안 나왔는데 난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린다. 누가 오르냐 이거야. 매출 많이 올린 사람이 장땡이죠. 우리가 미팅에 왜 갑니까? 매출 많이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의 그 사업 방식을 보면서 이젠 시대가 변했다. 이젠 위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부모님한테 아버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슨 직업을 갖고 먹고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는 입장입니까?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신 지금 그분들. 그렇지만 저도 지금 제 아이,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 아이에게 딸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앞으로의 비전은 이쪽이다 라고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왜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 옛날 3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그분들의 말을 법처럼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쁜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도 1세대 네트워커지만 지금 들어오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업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그래서 파트너들한테 20대의 젊은 파트너한테 물어봤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그놈의 사장님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얘기를 해서 그냥 쌤으로 바꿨습니다. 김쌤. 예, 저는 파트너들한테 종익쌤, 김쌤 이렇게 불립니다. 처음엔 되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예,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사업하고 싶으세요?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에 제 경험을 참고로 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금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배웁니다. 이젠 스폰서랍시고 어깨에 힘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한테요, 스폰서랍시고 갑질을 하잖아요. 그분들 저 왕따 시킵니다. 지금은 그래서 같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물어보고,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저도 SNS를 많이 배웠고요.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넣어야 되는지를 많이 배웁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갑이라고 스폰서라고 리더라고 그렇게 아무 말이나 뱉고 그것을 법처럼 따르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제외시키고 퇴출시키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은 안 할 거라면 모르는데 저 인간 기분 나빠서 안 할 거야, 관둘 거야 이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이 업계에 왜 들어오셨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은 예전처럼 리더가 필요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만 배우십시오.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마감할 줄만 알면 여러분 거기 위에 여러분의 생각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위에 스폰서에게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는 사업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서 내 때는 이랬습니다, 당신들한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도와볼게요 하고 일을 만들어가는 스폰서가 진짜 스폰서죠. 그렇게 해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없어요, 스폰서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그거를 컴퓨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자료화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시장을 정하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융합경제라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경제라고 합니다. 각자의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 저는 지금 현재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